1999년 봄, 저는 고3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수능이다 대학이다 난리였지만 저는 애초에 대학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싼 등록금이 아깝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를 힘들게 한 건 공부가 아니라 이별이었습니다. 1년 동안 행복했던 우리 버스 생활을 뒤로하고 서희 누나가 다시 뒷버스로 로테이션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누나가 우리 버스를 타는 마지막 날, 저는 학교를 조퇴하고 한시차를 탔습니다. 선생님께는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오늘이 아니면 누나 옆에 앉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버스 안에는 일찍 하교하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누나 옆자리에 찰싹 붙어 앉아 손을 꼭 잡고 버텼습니다. 버스가 노선을 한 바퀴 돌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면 선생님한테 들켜서 혼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 구석에 몸을 숨기고 3시 20분 정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누나와 단 1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 버스에는 정이라는 새로운 누나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이 누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희 누나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게다가 서희 누나가 간 뒷버스에는 동현이라는 휠체어 탄 후배 녀석이 나타나 누나를 좋아한다며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눈치도 없이 저에게 다가와 "형, 저 서희 누나 좋아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며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뒷버스에 타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누나가 힘없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거든요. 뒷버스에 가니 적응도 안 되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 너무 힘들다고. 네가 한 번만 우리 차 타주면 안 되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외로워하는 누나, 그리고 그 틈을 타 귀찮게 구는 동현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희 누나 차를 버리고 과감하게 서희 누나 차에 무단 탑승을 감행했습니다. 몰래 탄 거라 자리가 없어 제일 뒤편에 서 있어야 했지만 누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려던 순간 차가 덜컹거려 중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앞쪽에 있던 누나가 어느새 뒤로 달려와 저를 꽉 잡아주었습니다. 승우야, 괜찮아? 위험하게 왜 여기 서 있어? 하며 걱정해주는 누나. 누나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동현이가 삐져서 쳐다보든 말든 누나 곁은 제 차지였습니다. 제가 누나를 지키러 간 줄 알았는데 결국 그날도 저를 지켜준 건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학교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내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이끌고 간 곳은 부산진역 롯데리아였습니다. 난생 처음 누나와 단둘이 하는 식사.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도 복지관 선생님도 아닌 일반인 여자, 그것도 제가 목숨 걸고 짝사랑하는 누나와 단둘이 이런 곳에 들어가다니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 불편한 몸에 꽂히는 것 같아 위축됐지만 누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승우야, 맛있어? 하며 챙겨주는 누나 앞에서 햄버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장애인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평범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999년의 봄날, 흑기사 작전은 제 인생 최고의 데이트로 완성되었습니다. 롯데리아 데이트 다음날 점심시간, 동현이 씩씩거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왜 버스 뒤에 있었냐며 앞에서 자기를 도와줘야지 왜 뒤에서 방에 있냐고 따지더군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팩트를 날려주었습니다. 야, 거기가 내 버스냐? 난 몰래 탄 거라 자리가 없어 뒤로 간 거고 난 뒤에서 가만히 있었다. 누나가 나한테 온 거야. 제 말에 녀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해 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날 점심은 유난히 더 맛있었습니다. 5월,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저는
정이 주미 누나에겐 집 앞 펜시점에서 산 인형으로 때우고 서희 누나에게만 몰래 따로 만나 유채꽃 향수를 쥐어주었습니다. 누나는 깜짝 놀라면서도 정말 행복해했죠. 하굣길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치 백단 정희 누나의 수사망이 서희 누나를 포위했습니다. 정희, 야 박서희, 바른 대로 불어. 아까 승우가 너 따로 불러서 노란색 쇼핑백 주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갔거든? 우리한텐 인형 줬는데 너한텐 뭐 줬냐? 주미 누나, 맞아. 너 주머니 불룩한 거 봐라. 얼른 꺼내봐. 좋은 건 같이 보자. 서희 누나는 나? 승우가 나한텐 아무것도 안 주던데? 진짜야. 라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지만 눈치 빠른 누나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버스에 오를 때까지 질기게 따져 물었지만 누나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맨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는 척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제발 깨지만 마라, 뺏기지만 마라. 서희 누나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악착같이 그 작은 향수병을 사수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저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결국 친구들은 포기했고 누나는 끝까지 우리 둘만의 비밀을 지켜냈습니다. 내리면서 날린 그 짜릿한 윙크. 그날 밤 제 방까지 따라온 유채꽃 향기는 우리 사랑의 승전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자 저는 누나에게 90년대 로맨스의 끝판왕 종이약 1000마리를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손은 마비 때문에 그 작은 종이를 정교하게 접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 하청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동생아, 오늘부터 종이약 한 마리당 50원이다. 목표는 1000마리. 분량은 인정 안 한다. 실시. 그날부터 우리 집은 간의 수공업 공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제 전 재산을 받기로 하고 밤낮으로 종이를 접고 저는 감독관이 되어 날개 각도가 삐뚤어진 학들을 가차없이 탈락시켰습니다. 야, 이거 날개가 왜 이래? 다시 접어. 제 잔소리에 동생은 입이 대빨 나왔지만 형의 사랑을 위해 사실은 돈 때문에 묵묵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거대한 유리병이 1000마리의 종이약으로 가득 되었습니다. 비록 제 손끝에서 탄생한 건 아니지만 제 전 재산과 가족들의 피, 땀, 눈물, 그리고 제 간절한 마음이 꾹꾹 눌러 담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서희 누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승우야, 이걸 몸도 불편한 네가 다 접은 거야? 저는 차마 돈 주고 시켰어 라고 말할 수 없어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과정이 어찌됐든 누나가 행복하면 된 거니까요. 1999년의 가을은 그렇게 종이약 1000마리와 함께 깊어갔습니다. 1999년 12월 담양 직업전문학교 면접 하루 전인 날 서희 누나가 저를 따로 불러 페레로 로시 초콜릿을 쥐어주었습니다. 승우야, 긴장하지 말고 면접 잘 보고 와. 넌 잘할 수 있어. 누나의 그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매일 아침 누나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제 10대 마지막 인생을 끝장 정긴 졸업식 날의 데이트와 4682 다이어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승훈의 2년 수첩 7화에서 뵙겠습니다.